자, 그다음에 결격 사유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입니다. 4절. 4절 등록 후 결격 사유 나와 있어요. 결격 사유. 자, 우리가 보통 결격 그러면 등록 후 결격 사유를 말합니다. 자격 결격 사유를 말한 게 아니고 등록 후 결격 사유, 이것은 이제 결격 사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효과를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머리 굴려 보세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누구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누구만? 법인.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 아까 우리가 등록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배웠습니다. 결격 사유. 자, 여기 하나 또. 자, 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파산 선고를 받는다든지 징역형을 받는다든지 이게 결격 사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으로. 개공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지. 이건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요. 그잖아요. 반드시 취소시킵니다. 이걸 아까 뭐라 했어요? 필요적 등록 취소. 줄여서 뭐다? 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소속 공인 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중개업을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요. 이건 취업시켜도 안 되고 또 근무하는 도중에 이렇게 이분들이 결격 사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해고시켜야 돼요. 내보내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효과입니다. 효과. 자, 그래서 그리고 자, 우리가 등록을 신청할 때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결격 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만 제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격 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그럼 결격 사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등록관청에서 조회에 들어가요. 직접. 저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는지 징역형을 받았는지 벌금형을 받았는지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가 있어. 요즘 전산화 잘 돼 있으니까 금방 조회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래서 결격 사유 있냐 없냐 확인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여튼 결격 사유. 자, 일단 거기 7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79페이지 양가로 2번에 결격 사유 여부 조회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자,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개공, 사원, 임원이 개공 등의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누가 조회를 한다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 그죠? 저분이 징역받았는지 벌금 받았는지 또는 미성년자인지 파산 선고를 받는지 관계기관에다가 조회해서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업 종사하기 전의 효과 첫째 줄. 자, 결격사에 해당한 데는 중개업에 즉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격사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법인은 등록이 안 된다.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소공이나 보조원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줄에 적으세요. 또한 소공 보조원이 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소공 보조원이 될 수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네 줄. 개공이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결격 사유가 해당이 되면 등록관청은 개공 등록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필치.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된다. 필치.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필치. 나와 있어요? 또 결격사에 해당자 임원 사원으로 있는 법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해소해야 되고 안 하면 등록이 법인 등록이 뭐가 된다? 취소된다. 자,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결격사유는 아직 안 배웠죠. 좀 이따 배울 건데 법인 개공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임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원이. 이분들은 직원이 아니라 경영진이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법인 개공이 2개월 이내 이분들을 해소시켜야 돼요. 해소란 말은 해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해고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 법인이 반드시 뭐가 된다? 등록을 취소시킨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두 줄이 그거거든요. 그 두 줄이 그거요. 자, 임원 사원이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2개월 이내 이분들을 해소시켜라, 내보내라. 안 하면 법인 자체가 등록이 취소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니은 있죠, 니은. 니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거하고 이제 잘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개업공인 중개사 밑에 고용인들이 있어요. 고용인이 누구요? 소공하고 중개보조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분들도 2개월 이내 해소하라 이 말이에요. 내보내라. 안 하면 업무정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이거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자, 다시 법인 경우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 있으면 2개월 이내 해소시키라. 안 하면 법인 자체가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된다? 취소된다. 근데 직원들, 이거 직원이잖아요. 직원들이 결격 사유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시켜라.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사장에게. 업무정지. 등록 취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 밑줄 그으세요. 개공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를 소공 보조원으로 둔 경우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2개월 내에 해소하면 벗어난다. 그 지문. 이거 비교해서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잘 공부하라고. 이해되셨죠? 그죠? 이거 모의고사도 잘 나와요. 근데 맨날 틀려. 그죠? 지금 풀면 다 맞지. 일주일만 지나봐. 다 잊어먹었거든. 다 잊어먹어.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덜 적었어요? 나중에 옆 사람 거 보고 적으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2번 결격 사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제 내용 공부하러 떠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법 조문사항은 12가지나 돼요. 되게 많잖아요. 그것은 이제 5가지로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5가지로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제한 능력자가 있어요. 두 번째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 수영자. 수영자란 뜻이 뭐예요? 형벌을 선고받은 자. 네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다섯 번째가 사원 임원 중에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그럽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압축을 시켰어요. 내용을 5가지로 압축을 시켜 봤는데 자,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자, 사실 뭐 이 결격 사유가 중요해요. 우리 과목에서는 매년 시험 안 나온 적이 없고 중요한데 이제 주로 여기 이 2가지가 공부할 게 많죠. 앞에는 뭐 크게 공부할 건 없고. 자,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자,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겠어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먼저 할게요. 피한정 후견인하고 또 피성년 후견이 있어요. 자, 이분들을 제한 능력자란 말을 써요. 그죠? 그럼 이분들은 중개업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못 하게 돼 있죠. 등록도 안 되고. 그죠? 근무하다가 생기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고 소공 보존으로도 취업할 수가 없어요. 자, 그죠? 자, 미성년자는 몇 세? 19세 미만. 그러니까 19세부터 성인입니다. 그렇죠? 19세부터 성인. 19세 미만들은 중개업을 하지 말라. 근데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까 연령 불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최연소 발표를 안 하는데 최연소가 옛날에 보면 합격자 나오면 한 17세 이 정도 나와요. 여기도 저 합격하면 한 그 정도 될 건데 이해됐어요?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중개업하지 말라. 근데 이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한 이유는 중개업 하고 싶어서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연구를 합니다. 이제 공부도 했겠다. 그래서 부모 동의를 얻었어요. 중개업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럼 민법에서 결혼하면 성인으로 보거든요. 성인하고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그러면 결혼하면 미성년 결혼하면 중개업할 수 있을까? 없어? 아, 성인인데? 그래도 안 됩니까? 왜? 법에서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법정 대리인을 할게요. 법정 대리인은 뭐가 있어도 동의가 있든 또 결혼을 해도 성년 의제 결혼하면 성인으로 보거든요. 이래도 중개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벗어나는 시기는 19세가 넘어서야 돼, 안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몇 줄 거드릴게요. 미성년자는 두 번째 줄 중간 만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그 지문 몇 줄 것이고 그 밑에 혼인 동그라미, 동의 동그라미. 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였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어. 자,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개념, 피성년 후견인 개념 잡아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사이요. 똑같아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사이로. 자, 여기는 피한정은 사무처리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부족이죠, 부족. 이것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다? 결여. 이해됐어요? 그렇다 해서 된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 이제 이것은 요건이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거. 개시 심판이 떨어져야 돼요,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라 그래요. 떨어지면 이제 결격 사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됐어요? 아무리 부족하거나 결여됐더라도 이게 법원에서부터 안 떨어지면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개시? 그럼 벗어나면 어떻게? 벗어나려면 이제 다시 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무슨 심판? 자, 한정 후견 종료 심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지 벗어납니다. 이때 벗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면 결격 사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거예요?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이다. 그러면 저 기간 동안에 중개업을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중개업 하지 말라. 이해됐어요?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자, 몇 줄 거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2번 피한정 후견이란 단어 있습니까? 자, 기억 첫째 줄 후단부터 몇 줄 거서 피한정 후견인도 민법상 개념으로서 피한정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 사이로 정신체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동그라미 부족한 자로서 그래서 된 게 아니라 뒷짐은 한정 후견 무슨 심판? 개시 심판. 이때부터 이제 결격 사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떨어져야 돼. 그럼 벗어나려면
자, 니은의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단. 니은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단. 한정 후견 무슨 심판? 종료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거기다 밑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기간이 되는 거다.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해되셨어요? 예, 끝.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피성년 후견인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줄 후단 피성년 후견인은 거기서부터 밑적으세요.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히 결여 동그라미 결여된 자로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해됐어요? 그럼 벗어나는 시기는 네 번째 줄 후단. 무슨 심판을 받으면? 종료 심판을 받으면 다섯 번째 줄 언제 벗어난다? 즉시 벗어난다. 밑줄 그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 벗어나는 시기는 종료 심판 둘 다. 개시 심판도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사유다. 이해되셨어요? 이것은 이제 개념 잡아 드린 거고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사유 기간이다. 중개업을 못하는 기간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끝.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파산자 나와 있어요.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파산자가 뭐냐면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채무 완제 능력이 없다 해서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선고가 떨어져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가 떨어져야 돼. 아무리 빚을 많이 졌더라도 파산 선고가 안 떨어지면 파산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뭐가 중요해요? 선고가 중요하지. 법원으로부터. 그럼 벗어나는 시기는 이제 빚 다 갖고 나서 법원에다가 복권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복권 결정이 이루어질 때 무슨 결정? 복권 결정이 이루어질 때 벗어납니다. 이해됐어요? 이것도 법원에서 하고 이것도 법원에서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결격 기간이다. 그러면 중개업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러면 공부할 것도 없죠.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이라니까. 이해됐어요?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이다. 끝났죠? 자, 밑줄 볼게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네 번째 줄 앞쪽에 보면 파산 선고를 받고 이 지문 있어요? 파산 선고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파산 선고를 받고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앞쪽 찾았어요?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경제적 무능력자로서 법원에서 복권 결정 동그라미 복권 결정을 받아야만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 지문 있어요?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요?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결격이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되게 쉽죠? 자, 끝. 뒤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수용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결격 사유는 위에 두 가지는 공부할 게 없다고.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이거 두 가지. 자, 이게 공부할 게 많아요. 수용자란 뜻이 뭐예요? 거기 한자로 보세요. 한자를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형벌을 선고받은 자. 형벌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자라 그래요. 형벌을 선고받은 자. 자, 형벌이 뭐냐? 징역, 벌금, 금고 이런 거 형벌이라거든요. 형벌을 선고받은 자가 뭐다? 수용자. 이걸 줄여서 수용자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법 조문 숙지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금고. 이상은 뭘 받고? 실형 선고를 받고 또 집행이 뭐가 되거나 종료되거나 또 집행이 뭐가 되노?
면제된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됐어요? 그러면 근거 이상은 실형이 뭘까 이 말이죠.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근거 이상은 실형이 뭐가 있을까요? 사형, 징역, 또 벌금. 근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거 이상은. 다음 우리나라 형벌이 몇 개인지 알아요? 많죠. 이제 여기 지울게요. 저쪽에다 적으려고 했더니 이쪽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물론 저기 화면에 뜨기는 하지만 자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예요?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근고입니다. 근고. 그리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벌금이에요. 벌금. 그 다음에 구류가 있고 과료가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몰수가 있어요. 자 위로 갈수록 무겁고 밑으로 갈수록 가벼워요. 그죠? 그러죠. 그냥 우리 그러니까 근고 이상이란 말을 썼잖아요. 여기서 근고 이상이란 말이 여기잖아요. 어디서? 사형, 징역, 근고까지를 말해요. 이해됐어요? 사형, 징역, 근고를 의미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사형 집행 담당하면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징역, 근고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근거 이상의 실형이란 말은 사형, 징역, 근고형을 말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쪽은 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뭘 고민하고 있냐고? 아 그래 고민한 표정인데 아니에요? 아주 좋았어요. 고민하지 않는다. 좋았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고민하지 않는다가 정답. 자 그러면 밑줄 그어볼게요. 그 기억해 보시게 되면 근거 이상의 실형이란 말이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줄 중간 근거 이상의 형에는 사형, 징역, 근고가 있다.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그러나 사형은 영원히 사유와 격리되는 형이므로 결격 사유로서 근거 이상의 실형은 징역하고 뭘 의미한 것? 근거형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문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러면 근거 이상의 실형이란 말을 해석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칠판 보세요. 자, 집행이 종료됐다는 뜻이 뭘까요? 집행이 종료됐다는 뜻이 뭐냐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딱 이 지문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딱 두 가지를 생각내야 돼요.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이걸 생각을 해내야 돼요. 무슨 석방?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야 돼요. 둘 다 집행 종료인데 만기 석방이란 말은 말 그대로 만기 출소했다는 소리죠.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그러면 이건 공부할 것도 없죠. 왜? 종료된 날부터 몇 년간. 그러니까 만기 교도소 나올 때부터 몇 년? 3년 중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죠? 끝났어요. 그럼 가석방이란 것은 뭐예요? 가석방. 그렇지. 미리 나온 거. 오 좋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내보내죠? 미리. 어떤 사람이 내보내? 그렇죠. 좋아요. 자, 그래서 뭐 수용 생활 잘하고 재범 우려도 없고 그러면 선별해서 내보내 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돼서 나올까? 나옵니다요. 무기형을 받은 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기형 같은 건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우리 법에서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종료 시점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년을 종료로 봐요. 언제부터 10년을 계산할까? 가석방 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이때부터 이걸 종료로 보고 그러면 우리 감옥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니까 교도소 나오더라도 몇 년간? 13년간 못 해요. 자, 6위는 남은 형기, 즉 자녀 형기가 끝난 것을 종료로 봐요.
그러면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칠판 봐볼래요? 그림을 그려 그림을 이제 또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쭉 영업하다가 잘못해갖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어. 그럼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13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봐요. 몇 년이 지나면? 아니 10년이 지나면 종료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해됐어요? 자, 가석방 내가 잘못했어요. 한 20년 살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 한 20년 이상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석방 시켜줬어요. 그럼 이때부터 몇 년? 10년. 이걸 종료로 봐요.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우리 중개사법에 또 몇 년? 3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때부터 교도소 나왔잖아요. 그러면 더한 몇 년? 13년간 중개 못한다 이 말이야. 가석방 되면 이제 교도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10년을 종료로 보고 이때부터 또 3년.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13년이요. 교도소 나온 날부터 계산했을 때 13년. 선고시부터 계산하면 좀 몇 년이 돼요, 저거? 33년.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볼게요. 이건 어떻게 계산해? A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가정을 해봐요. 몇 년 선고받았다? 그럼 5년 교도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4년 정도 복역을 하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4년 정도 받으니까 가석방 시켜줬어요. 그럼 남은 형기 몇 년? 1년.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교도소 나오더라도 몇 년? 4년간 결격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중개업 하기가 쉽지가 않네. 무기형을 받은 자는 진짜 쉽지 않죠. 교도소 나오더라도 13년씩 기다려야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취득해서 중개업을 한번 해봐요. 그죠? 요즘 남양주 쪽도 지금 많이 오르잖아요. 한 건씩 해봐. 할만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거기 82페이지 맨 밑에 그 니은이 집행이 종료되는 3년 경우 이걸 가석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가석방이 아니라 종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만기석방 제목 밑줄 그으시고 종료는 만기석방하고 가석방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빨리 캐치해야 돼요. 집행 종료란 말은 만기석방하고 가석방. 만기석방은 밑에 두 번째 후단. 그로부터 몇 년 지나면 3년. 만기석방 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벗어난다. 이해되셨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가석방 제목 밑줄 보시고. 자, 앞에는 다 뭐 가석방이 뭐냐 뭐 이런 거요. 그건 볼 필요 없고. 자, 다섯 번째 줄. 가석방 기간은 무기 동그라미. 무기형에서는 몇 년? 10년 동그라미. 여기는 남은 형기 동그라미. 이걸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종료로 보거든요. 그죠? 그리고 따라서 거기서부터 밑줄 보세요. 가석방 된 자는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이 종료된 걸 보게 되면 그로부터 다시 또 몇 년? 3년이 경과하여 벗어난다. 이 점은.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10년을 종료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플러스 뭐다? 3년. 남은 형기 플러스 몇 년? 3년.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돼요. 그렇게 공부해 놓으면 훨씬 편합니다. 10년 플러스 3년. 무기형은 10년을 종료로 보니까 10년 플러스 3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 플러스 3년. 또는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같은 말이요. 자, 그 지문이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를 시켜놓고 해도 문제 나오면 또 틀려.
그렇죠. 결격사 이거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 또 연습도 할 때는 또 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빨리빨리 문제를 적응할 능력도 길러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할 일이고 일단은 이론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느냐. 집행이 뭐가 됐다. 면제됐다. 이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는데 범죄가 되지 않게 바뀌었어요. 그럼 집행 면제해줘요. 자,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이 바뀌었는데 범죄가 안 되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집행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의 시효가 완성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도망 다녀. 그럼 집행 면제해 줘요. 시효 기간이 형법에 나와 있어요. 시효 기간은 우리 외울 필요 없죠. 공무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건 면제를 해 줘요. 그리고 대통령이 누구누구 사면한다. 무슨 사면? 특별 사면 면제죠. 이번에 누가 사면 받았죠? 그렇지. 면제해줘. 사면시키면 면제돼 버려요. 그죠? 그 벌금도 뭐 엄청 다 면제받은 것 같던데. 자, 그러면 이것은 세 가지는 무슨 사유다? 면제 사유. 그러면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니까 가석방부터 공부하기도 쉬운 거잖아, 이건. 자, 다시 이거 세 가지는 무슨 사유다? 그럼 면제 받은 날부터 몇 년? 근데 가석방은 자녀형기 플러스 3년. 이것은 자녀형기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무조건 면제 받은 시점부터 3년이야. 공부하기 훨씬 편하죠. 근데 이제 특별 사면하고 비교해서 공부할 것이 무슨 사면? 일반 사면. 이것은 3년 안 기다려요. 사면 즉시 벗어납니다. 이건 면제 사유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거로 갈게요. 자, 디귿이 이제 면제 사유잖아요. 면제 받는 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인데 특별 사면 제목 밑줄 보세요. 특별 사면 이게 면제 사유 중에 하나인데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단 면제되고 특별 사면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면 벗어난다. 거기 밑줄 보세요. 사면이 면제 사유고 그때부터 3년 지나면 벗어난다. 그러나 형 선고 효력을 상정 일반 사면 언제 벗어난다 했어요? 즉시 벗어난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법률 변경 제목 밑줄 보세요. 그 이제 내용은 뭐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 변경에서 범죄 구성하지 아니할 때 면제한다. 이것이 이제 조문이고, 자, 네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집행 면제를 받은 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자, 법이 바뀌어서 범죄가 되지 않게 바뀌면 그죠? 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때부터 몇 년? 3년. 자,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마찬가지. 자, 제목 밑줄 보시고 뒷페이지 넘기세요. 뒷페이지 첫째 줄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질문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몇 줄 거놨죠? 자, 간략하게 공부하면 종료 사유는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두 가지가 있다. 면제 사유는 세 가지. 법률 변경, 시효 완성, 특별 사면이 있다. 이해되셨어요? 예, 이렇게 정리하고 3년간 못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끝.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영자 두 번째가 그 동그라미 2번 읽어보세요. 84쪽. 근거 이상의 뭘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 이상이란 거 아까 여기 했잖아요. 이거 똑같고. 그죠? 집행유예란 건 뭐예요? 집행을 보류한다 이 말이죠. 형은 선고는 들어가요. 선고 들어가면 가야 되는데 보류시켜 놓는다. 교도소에 가야 되는데 교도소 안 보낸다 이 말이에요. 정상 참작해서 집행유예 떨어지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집행을 보류시켜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예 기간 동안의 결격 사유. 이건 예문을 알고 있으면 돼. 예문. 예문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적어 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공인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아까 이중 등록하면 1년하고 1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인 중개사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4년으로 할게요. 공부하기 편하게. 3년 헷갈리니까. 그러면 결격 사유가 몇 년이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런 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결격 사유. 즉 몇 년간 중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찍어봐요. 4년? 왜 4년? 유예 기간만 강력 주장하십니까? 여기는 여기도 4년? 확실해요? 거기도 4년? 거기도 4년? 그렇죠? 자, 여기는 4년이 정답이에요. 왜 4년이냐면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집행유예가 몇 년? 4년. 그럼 4년간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연습할게요. 자, 남을 폭행을 해서 어느 법이에요? 형법이잖아요. 형법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받았어요. 그러면 결격 사유 몇 년이냐? 이거 하나 바뀐 거죠? 예, 이거 하나 바뀐 거잖아요. 결격 사유 몇 년이냐? 찍어봐요. 에? 자, 우리 4년? 왜? 다른 법이 달라도 강력 주장하십니까? 네, 좋았어요. 강력 주장한대. 거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결격사유 아니라는데 다른 법이 달라서 좋아. 여기는 그 뒤에 분 4년? 왜? 똑같아? 강력 주장하십니까? 네, 똑같이 4년이요. 여기서 징역 근고란 말이 떨어지잖아요. 징역하고 근고, 징역 이런 게 떨어지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하든 다른 법을 위반하든 똑같이 결격. 이것도 징역 근고 떨어졌잖아요. 1번하고 2번은 우리 중개사법을 위반하든 다른 법을 위반하든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배운 것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찍으면 돼요?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요. 집행유예 몰라도 돼요. 내용 몰라도 돼.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요. 자, 다시 연습해 드릴게요. 그러면 연습.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2년 결격. 그러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받으면 4년 결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5년 결격. 그럼 어떤 것만 찍으면 돼? 유예 기간만 찍으면 돼요. 근데 3월 달에 한 바퀴 돌아서 또 오면 또 6년, 7년 막 그래요. 잊어먹어요. 연습까지 시켜놔도 그래요. 자꾸 잊어먹어요. 뭐 지금 풀면 다 풀지. 지금 배우고 바로 풀면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서 그래요. 자,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근거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있잖아요. 자, 어디다 밑줄 그냐면 니은 예문이 있어요, 없어요? 니은 밑줄 보세요. 니은 두 줄. 자,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므로 예를 들어 찾았어요? 형법 이거 중개사법 아니잖아요. 형법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그럼 몇 년간? 2년간 결격이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선고유예라고 있어요. 선고유예. 이 선고유예란 것은 집행유예보다 훨씬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선고 자체를 보류시킨 거예요. 그죠? 무슨 죄를 범했다. 그러면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남 물건을 훔쳤다. 절도잖아요. 절도에 의해서 뭐 징역이든 벌금이든 선고해야 되는데 이 선고 자체를 보류시켜 놓는 거예요. 자, 이걸 선고유예라고 하는데 선고유예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든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든 근고에 대한 선고유예든 하여튼 선고유예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디귿 네 번째 줄 중간부터 현행부터 현행 중개사법에서는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된다. 이 지문 있어요? 그 지문 있어 없어? 거기다 뭘 해야 돼? 밑줄 어떻게? 진하게. 자, 이해되셨어요? 네, 디귿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현행부터 있어요. 현행 중개사법에서는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 지문 밑줄 그어놓으라고. 밑줄 그었습니까? 자, 그래서 선고유예는 무조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유예만? 집행유예만 결격이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어느 법 위반? 중개사법입니다. 그리고 몇만 원 이상? 300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3년 경과되지 않았다. 3년간 결격사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방금 이 근거 이상, 즉 징역 근거가 뜨면 우리 중개사법이든 다른 법이든 다 결격사유라고 했죠. 그런데 벌금만큼은 오로지 어느 법?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결격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요. 그러면 남을 폭행해서 3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 아니에요? 아니요. 중개할 수 있어요. 벌금만 내면 돼. 중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중 등록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3년간 중개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벌금만큼은 오로지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 다른 법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300만 원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2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또 벌금이라 그랬잖아요. 과태료 300만 원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받았을 때 3년간 결격이다. 몇 년간? 3년. 그리고 여기도 아까도 선고유예란 말이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있거든요.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기억에 보면은 자, 이 법이라 하면 중개사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 기억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 동그라미 3번에서 기억 있습니까? 예, 거의 다 밑줄 그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3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그 밑에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유예나 과태료 300만 원도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체크했습니까? 체크했어요? 어떻게? 진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어느 법 위반? 공인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이걸 공부하러 떠납니다. 이거. 이제 이 법이 공인 중개사법이에요.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거기 여러분 교재는 행정 처분을 받은 자 등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재는 행정 처분을 받은 자 등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 위법 위반자. 이거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자, 이건 하나씩 공부하러 떠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자격이 취소되면은 몇 년간 중개업 종사할 수 없어요? 3년. 자격 취소는 누가 당해요? 공인? 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취소 당하잖아요. 그러면 3년간 먼저 공짜입니다. 공짜가 잘 안 썼죠. 자, 공인 중개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도 못하죠. 결격사유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3년간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 유일하게 시험 못 본 거 이거예요. 자격 취소되고 3년. 그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 못해. 결격사유니까. 그죠? 시험도 3년간 못 봐.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줄. 자, 85페이지. 그 기억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죠. 그 도표 밑에다 치세요. 도표 밑에.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그리고 이제 기억에 보면은 두 번째 줄. 그래서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왜? 결격 사유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주단.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기간 동안 뒷페이지 첫째 줄 자격 시험에도 응시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시험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몇 년간? 몇 년간? 3년간. 우리가 여기 제한 능력자랄지 파산자랄지 수영자 다 시험 볼 수 있거든요. 중개업을 못해서 그러지 시험 봐서 자격증은 다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게 자격 취소는 3년 동안 시험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격 취소가 되면 3년간 시험도 못 봐요. 중개업도 못 하는 거고. 됐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격 정지란 게 뭐예요? 자격 정지란 말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이건 누구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한번 나왔을 건데.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만 있는 제도요. 소속 공인 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죠. 그러면 자격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중개업 해 못해? 못해. 3개월 받으면 3개월. 예, 그 기간 동안 결격사예요. 그만두더라도 결격사예요. 이해됐어요? 자, 소공에게만 있는 제도요. 소속공인 중개사가 잘못하면 자격정지 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격정지 3개월 받으면 3개월 동안 중개업 못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밑줄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에 따라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공은 그 기간 동안 사직을 했더라도 그만두더라도 개설 등록을 할 수도 없고 다른 계공 소공으로도 종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취업도 못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등록이 취소되면 뭐가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중개업 못해요. 결격사니까. 그럼 등록 취소는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 개공이 잘못하면 등록 취소되지. 그러면 3년간 중개업을 종사할 수가 없어요.
몇 년간? 3년간 중개업 못 한다고. 이해됐어요? 네,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면 잘 봐봐요. 어차피 결격사유니까 3년간 중개업 못 한 건 당연하죠. 그러면 이 3년 동안 중개업 못 한 건 당연하죠. 그러면 시험 봐갖고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요? 시험 봐갖고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자격증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격증 있으니까 필요 없다. 등록이 취소된다 해서 자격증 취소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인가? 강력 주장합니까? 그러면 아예 못 보는 거예요? 여기는.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말하냐면 중개인들. 중개인 누구예요?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개공이니까 등록 취소 당하거든요. 그럼 3년간 중개업은 못 하더라도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가 있어. 이건 있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는 거고 볼 수는 있죠? 누구? 중개인 생각해야 돼. 중개인. 그래서 이 결격사유 다 시험 보는데 이거 하나 못 본다니까.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격 취소 이거 하나만 시험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번 기억 밑줄 볼게요. 거기 사무소 개설 등록이 뭐가 된 자는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그 기간 중에 개설 등록을 할 수도 없고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개 못한다 이 뜻이고 그 옆에다 적어 여백에다가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적고 중개인이라고 적어놔요. 중개인. 시험 봐서 자격증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있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들, 중개인들, 중개인.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이게 결론을 말하면 다 시험 보는데 자격 취소 이것만 못 보는 거예요. 등록 취소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개인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니은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3, 4월 달로 넘길게요. 이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3, 4월 달로 넘기는 거고 디귿도 마찬가지. 니은 디귿은 3, 4월 달로 넘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87페이지 제목 읽으세요. 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뭐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다. 이건 그 조항을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자, 업무정지는 누구에게 내려줄까요? 개공에게 내려주잖아요. 폐업을 했어요. 왜 폐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자, 이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제도가 있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제도가 있어요. 이거 똑같아요. 일 못하게 한 것은. 6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6개월 못하고 3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3개월 못하고. 됐어요? 자, 이건 이해만 하면 되는데 잘 봐보세요. 자,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잘못해서 남양주시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해? 못하죠. 근데 이거 직업인데 6개월 동안 일 안 한다고 생각해봐.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폐업할 생각을 해요. 이 질문이거든요. 폐업을 했잖아요. 왜 폐업할 생각을 했을까? 왜 폐업할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데 가서 일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남양주시에서 6개월 받았잖아요. 그럼 남양주시에서는 등록하면 안 되니까 저 강남 가서 한번 일 한번 해보려고 폐업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업하면 일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별도로 만든 거예요. 이 규정을 만들면 폐업하면 일반인이 됐지만은 이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돼서 중개업을 하지 말라.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봐요.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봐. 그래서 결국 중개업 하지 말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일 못하는 기간은 6개월이 맞죠? 근데 결격 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만 결격 사유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는 왜 중개업을 못해요?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업무 정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인이 됐지만 이 결격 사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뭔 소리 알겠어요? 아니,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출제자가. 무조건 6개월이 결격 사유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일 못한 건 6개월이 맞아. 근데 여기는 업무 정지 기간이니까 못하는 거고, 여기는 폐업했지만 결격 사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결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거. 그래서 이것은 그 동그라미 4번 지문 알고 나서 이 지문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 내용 밑줄 안 그어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 5번 별표 쳐보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시험도 자주 나오고. 동그라미 5번. 일단 먼저 읽고 볼게요. 읽고 이해가 된가 보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제는 법인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건 누구를 말해요? 법인 개공을 말합니다. 자, 이 위에 것하고 비슷해요. 위에 것하고 비슷한데 이건 법인 개공을 말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법인 개공, 이것도 개공이잖아요. 법인도. 그러면 이 법인 개공이 잘못돼서 6개월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해? 이 회사도 6개월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임원하고 뭐가 나와요? 사원. 이건 경영진이라 그랬잖아요. 이분들도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해? 못해. 그러면 임원 사원도 일 못해요. 법인 회사가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이분도 일 못하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만둘 생각을 해요. 회사를 그만둬 버렸다고. 한 명의 임원이 사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임원 한 명이 사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만뒀다. 그만뒀을 때 이 그만둔 임원이 이 6개월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가서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 없어? 없다. 이 지문이 그거예요. 이거 중개 못한다 이 말이에요.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만두더라도 그 내용이 그거라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 중개회사가 업무정지 몇 개월 받았어? 6개월 받았잖아요. 그러면 임원 사원도 그 회사 내에서는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회사가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중개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시험은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험이 나와. 지금부터 시험이 나와. 자, 봐보세요. 보고 있어요? 자, 이 회사가 1월 달에 업무정지 사유에 적발이 됐어요. 그죠? 이럴 때 이때는 A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근데 업무정지란 것은 업무정지 사유가 1월 달에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업무정지는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재량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업무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월 달에 안 하고 있다가 3월 달에 업무정지 내려졌어요. 저 회사에게. 발견되기는 몇 월 달에 발견됐어? 근데 업무정지 내려지는 것은 3월. 근데 B 임원이 여기서 취업해갖고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사유 발생 당시에서는 B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딱 업무정지 회사가 내려지니까 A도 그만두고 B도 그만뒀어요. 두 임원이 다 그만뒀다고.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이럴 때는 누구만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까? A만 결격 사유가 돼요. 왜? 거기서 문제에서 지문에서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처분 당시 그러니까 이 사람만 결격 사유가 되고 그러니까 그만두더라도 중개 못하고 B는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면 다른 데가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B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두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B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이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 두 번째 후단 주의할 점 밑줄 보세요. 주의할 점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 지문 있어요? 그러면 저거 B는 처분 당시고 A가 뭐요? 사유 발생 당시. 칠판에서 B는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이잖아요. B는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이잖아요. A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 그러니까 A만 결격 사유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로 5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자, 사원 임원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등록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세 번째 후단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임원 사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또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이거 했잖아요. 아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명 결격 등록 안 해주고 또 근무하는 도중에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임원 사원이 근무하는 도중에 뭐 파산 선고를 받을지 징역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몇 개월 내에 해소시켜야 돼? 안 하면 아까 뭐랬어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했잖아요. 그거요. 그 동그라미 2번이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개공 사원 임원 중 1인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가 있다면 당해 법인은 결격사유가 되므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겠지만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해소한 경우에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91페이지 문제 한 문제 풀어볼게요. 거기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5번 보세요. 5번. 지금 결격 사유 다 배웠잖아요. 총 동원해봐. 예, 아주 쉬운 문제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하나만 고르라. 예,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출제자 마음이죠.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 결격 사유 아니야. 성년 의제가 뭐예요? 결혼했다. 미성년자가 뭐 했다? 결혼했다. 결혼한 미성년자 결격 사유다 아니다? 결격 사유라고 아까 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결혼해도 안 되고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도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기업 결격 사유 하나 나왔어. 자,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결격 사유 아니야. 누가 또 고개 끄덕여요. 이건 선고 받았단 말이 없는데. 부족만 했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지 결격 사유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부족하든지 노인들이라고 결격 사유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법원으로부터 뭐요? 개시? 개시 심판 받았단 말이 없으니까 이건 결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봐야 돼 안 풀어봐야 돼? 그러면 디귿 보세요. 근거 이상 영역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 왜? 유예 기간 동안. 그래서 기억 디귿 맞고 폭행죄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왜? 중개사법이 아니니까. 마지막은 확실히 기억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 문제인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문제예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그래서 수험생들이 결격사유 문제 자주 틀려요. 문제 쉽게 나오면 쉬운데 어렵게 나오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4장 중개 업무 파트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배운 거 복습 좀 하세요. 이 등록 절차 중요해요. 등록 절차하고 결격 사유 중요하고 이해됐어요? 예, 복습 반드시 하셔야 돼.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